이번 영상은 이 말 많은 물고기 이제 공식적인 영상이 아니라 광고 더하기 이제 간단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자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폐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아들 영상 말고 그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걸 가진 학교에서 발표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마 했죠. 예, 했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난독증이 해결이 되고 자기가 실제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써왔던 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뭐, 말 그대로 책을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는 걸 있다. 그러면 글자를 읽는데 표현으로 따지면 그렇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글자들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난독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유 오브 워싱턴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난독증이라고 하는 진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은 이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가는 길을 이제 좀 마련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든 그게 치료의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폐나 ADHD나 뭐 지적장애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단이 그 방법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로 작용하냐면 낙인으로 작용을 해요. 낙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는 장애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것서부터, 또 낙인이 찍힌 사람들, 가족들은 또 뭐 심지어는 치료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때로는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공포 정치에 가까운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러면서 예전에 뭐 왜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 3살까지는 저희 엄마 품에서 커야 된다 그랬던가, 뭐 어쨌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따라서 가야지 되는 것 같다. 뭐 몇 살까지는 두뇌 발달이 되는데 몇 살부터는 두뇌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그런 것에 매달려 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센터들, 또는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치료센터라든가 뭐 이런 곳. 거기다가 요즘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의사와 또 치료센터 간의 연계도 돼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불신이 쌓이는 거죠. 예, 불신이 쌓여가면서 이 지금 정말 이 그런 센터를 다니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바보가 되는 걸까? 뭐 오늘 제가 뭐죠? 신문 기사에서 하나를 봤는데, 나온 얘기가 이 두뇌 발달에 대해서, 30 몇 살까지인가? 계속 분화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렇게 따지면은, 나이 6, 70대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뇌를 쓸 수 없어야 돼요. 퇴화의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70, 80대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두뇌를 쓰는 사람들은 계속 발달을 하고, 두뇌를 쓰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이 주어진 그 길을 따라가면 발 따라다가 퇴하는 길로 가고, 그래서 이제 치매로도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뭐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도 이 치료센터,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치료센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딱 할 만한 그거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요즘 이 도구 중에 AI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제 문제도 되지만, 뭐 자동 주행, 자율주행, 예, 이런 것에서든 어디서든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들의 자폐가 있나 없나 궁금하면 AI한테 아이의 증서를 쭉 집어넣어 놓고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폐가 있을 때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의 행동이 이러이러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센터 뭐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도움도 받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견도 듣겠지만, 저는 AI에 한번 집어넣으라고. 이 챗 GPT가 무료죠? 제가 알기로. 한번 볼까요? 제가 가끔 챗 GPT를 쓰는데 이게 무료예요. 예. 예, 그리고 한글도 돼요. 제가 해봤을 때. 예, 저는 계정이, 여기 이제 로그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폐 아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래가지고 쭉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일관성 있는 환경 제공, 시각 일정표, 시각적 지원, 강점 기반 접근, 그 다음에 긍정적 강화, 의사소통 능력 지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단계별 교육 진행, 이래가지고 눈 맞추기, 순서 기다리기, 단순, 잘 나와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 사회 기술 눈 맞추기 어떻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쭉 정리해가지고 다 뜬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정보가 많은가? 제가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학이든 이제 고등학교든 그 내용들 가지고 챗GPT에다 그대로 넣어보면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또 좀 다양한 설명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질문 몇 개만 더 던지면 되거든요. 해보라고 이제 저는 얘기해요. 그러면 챗GPT가 훨씬 정확하게 진짜 때로는 아이에 맞춘 그런 방법까지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 센터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들이죠. 그런 방법까지도 다 그대로 갖다가 해줘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뭐 하면은 아이를 직접 뭐 교육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부모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들 보면은 그대로 요게 여기에 있는 챗GPT가 훨씬 더 정확할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거기서 얘기하는 이런 방법들, 챗GPT에서 얘기하는 방법,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 가지고 눈 맞추기 방법 찾아서 하고 막 이러고 순서 기다리기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단순한 요구, 방법은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뜨기 시작하죠? 예, 과자 장난감 흔들어지기, 영상 잠깐 보기, 뭐 두 가지 과자를 보면 어떤 거, 그 다음에 두 가지 장난감 중에 선택하게 하기,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보게 하고, 원해요 그린카드 주어주고, 물 과자 더 열어,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가면은 천천히 확장하고. 이거는 내 걸 갖다 쓴 것 같은데. 물 주세요, 과자 더 주세요. 네, 제 거 중에 이렇게 실제로 가르치는 데가 있나 모르겠네요.
바로 조금 더 좀 더 여기서부터는 어긋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긋나네요. 예, 실제로. 예. 그 앞에서는 비슷한데 좀 다르다 싶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예. 여기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서 뭐가 있는지. 여기선 부모가 하는 게 없어요. 아이에게 그냥 해서 어떤 거 선택하게 하는 거,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 어떻게 선택하게 하고 어떻게 그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가 실제로 선택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보게 하고 아이가 뭐 어떻게 하고 유도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올려놨던 그 말 많은 물고기에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민노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래, 그 똑같네, 비슷하네. 아이가 원하는 거 과자 있으면서 아이에게 과자를 얘기가 이제 조금 달라요. 이런 건 이제 다른데 이제 여기서 보면서 야, 아이가 과자 원하면 어떤 거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은 그거 요거 원하니? 그랬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초코 과자면 초코 과자 원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초코 과자라고 하는 단어를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가지고 나중에는 과자를 뭐 과자 달라고 그래 과자 주세요래요 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유도하고 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법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센터들마다 특징 있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센터는 아니죠. 사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센터들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아마 종합해서 이렇게 해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직접 센터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모르지만 짐작상으로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비슷해요. 근데 왜 아이들이 말이 잘 안 늘고, 뭐 가끔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올까요? 그 이제 쓰는 단어만 나오고. 거기다가 여기서 또 한번 찾아볼까요? 자폐아이 식이요법. 이거 많이 사람들이 하죠. 예.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식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정리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만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쭉 오메가 풍부한 음식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은 예, 실제로 그 자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그 내용들하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다 나와요. 요즘 나오는 거 또 뭐죠? 자폐 아이 요산 검사? 뭐 이런 게 있었나?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부 대사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래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예. 그쵸? 여기 보면은 근긴장도 이상, 뭐, 피로감, 무기력,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피곤할 때 소변 한번 색깔 보세요. 어떤 거. 그죠? 네. 피곤할 때 피 속에 있는 저기 몸 속에 있는 그 대사 물질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아이들이 뭔가 힘들거나 뭐 이러면은 오줌이든 저희 뭐죠? 피 속이든 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좀 확인해 보면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의 현 상태를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이걸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요산이 안 나오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까? 여기 아까 뭐라고 나왔죠? 어, 여기 보면은
일부 대사성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자폐 자체 때문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요산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자폐 때문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해놓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제 저는 이제 하나의 의견이라고 봐요. 네,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자폐인데 이게 유산 수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 아이가 자폐가 좀 더 줄어들고, 이 자폐가 줄어든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 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해요. 여기 이 의견, 자폐 자체 때문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이의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같은 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유 없는 피로와 구토 이런 것도, 그런 데다가 피로감에다 무기력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긴장도는 사실 자폐 아이들에게 조금 있어요. 저희 애도 이제 좀 이 근육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스티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단단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아이를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면은 이것들 중에서 이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뀔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결과예요. 그죠?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거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부분, 아 여기에서 이제 아까 여기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저 숫자 문자 사회성 학습에 기차 소재 사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어떻게? 기차를 좋아하는데 숫자, 문자, 사회성 학습에 기차 소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요거 가지고, 어, 네, 이게 무료는 횟수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 안 되나 보네요. 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기차 장난감 또는 종이 기차칸을 만들고 각 칸에 1, 2, 3, 4 번호 붙이고 아이에게 1번 칸 어디 있어? 2번 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아이의 학습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거 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 길게 하는 이유가 이제 실제로 이게 핵심이기 때문인데, 제가 핵심 하나는 이제 짚어드려야 되겠죠. 1번 칸 어디 있어? 2번 칸 다음은, 이거는 아이에게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확인. 근데 제가 여기서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아이들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지식은 이제 신호체계라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이 얘기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 실제 교육에서 들어가면은 그 내용들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개념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에게 계속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니까 이거를 가르쳐 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을 무시해요. 예.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반항이 돼. 이거는 자폐 아이들이 아니라 일반 아이를 보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계속 가르쳐 보세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했어?
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이거 몇 번이야? 저 수학 문제 딱 집어주고, 야, 너 이거 어떻게 풀어? 해봐.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뒤집어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폐 아이는 머리가 떨어지니까 일반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뒤집어지고 그러지만 조금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만 자폐 아이들은 머리가 떨어지니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아스퍼거인가 자폐 쪽에 아스퍼거도 이제 자폐에다 포함을 시키죠. 근데 제가 볼 때 아스퍼거는 조금 달라요. 실제 자폐 카테고리에는 들어가는데 아스퍼거라고 따로 구분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직접 아스퍼거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제가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서 자폐 진단 내리면서 오은영 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한 2번 강조하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 벌어지는가. 아이들 반항해요. 안 한다 그러고 뒤집어져요. 그러면 일반 아이들은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무섭게 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안 주어지면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따라가는데 자폐 아이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 있으면 아실 거예요. 안 돼요. 네. 왜 안 되느냐? 가르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가르치는데 아이는 가르치는 걸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것을 답을 찾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걸 스스로 발견을 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아이가 신나가면서 내 스스로 자존감서부터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은 그걸 튕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은영님의 그 이야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는 그 오은영님을 사실 오은영님 자신을 올려놓지는 않았죠. 그죠? 오은영님이 하고 있는 이 자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제가 두들겼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챗 GPT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해서 올렸다는 얘기는 사방에서 오은영 같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놓은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놓은 그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챗 GPT에도 물어보면 방법서부터 다 잘 나오거든요. 해보세요, 실제로. 되는가. 예. 되는 아이들도 있고, 되는 쪽으로 조금씩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의 변화가 생긴다고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변화가 거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챗 GPT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서 센터에서 이야기한다, 치료센터, 그리고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사들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들이 진단을 내리는 이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챗 GPT에다 집어넣어가면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제가 볼 때 챗GPT가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이건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이 의사 약사들 듣는 그 컨퍼런스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었는데 챗GPT에 대한 건데 한 사람이 의사죠. 의사가 발표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95% 정확도가 95%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정리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부터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저희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사라고 하던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색해질 거라고요. 그렇게 봐요, 저는. 왜? 챗 GPT가 더 정확하게 다양한 내용을, 여기는 또 시간 구애가 없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펀더드에서 제가 제공하는 거는 어떤 거냐? 이제 뭐 수업 설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모는 가르치는데 아이는 내가 답을 찾고 내가 스스로 그 개념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커가는 그 방법을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아예 단계별로 집어넣어요. 처음에 행동부터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뭐죠? 텐트럼이라고 그러죠. 네, 텐트럼이라고 하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가면서 그 갑자기 아이들이 소리 지른다던가 갑자기 뭐 이렇게 제 어디선가 뭐 하나 때문에 흥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이 될 수 있는지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제가 자폐 아이 두뇌 발달 그 책 요거 잠깐 볼까요? 전자책에 보면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여기에서 그 지적장애 동반 중증 자폐아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그 부모님들서부터 그 의료진들이 치과 진료하기 위해서 누르고 말 그대로 전쟁터와 같았었는데 실제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용기 내 가지고 가서 진료받고 OST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는 다른 진료들도 다 원만하게 들어가고 여행도 못했었는데 뭐 요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여행도 못했었는데 아이가 식당 가면은 다른 테이블 가가지고선 그냥 다른 사람들 먹는 음식에 손대고 막 이러니까 아예 외식이나 여행도 못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 기다려가면서 자기가 할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통제하는 그거서부터 언어 발달까지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는 게 제가 하는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두뇌 발달을 뭐 행동서부터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두뇌 발달로 가는 걸로 가는데 뭐 요런 내용은 제가 설명회에서 할 텐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26년 봄학기 설명회 여기에서 이제 자녀 교육 디자인 방법까지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가 행동에서부터 해가지고 두뇌 발달이 가능한 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등록은 12월 1일부터 받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봄학기 수업 스케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PDF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어요. 간단하게 이제 적어서 해놨고, 수업료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수업료를 찾을 수 있고, 요 공개 코칭 세션은 이제 따로 제가 해놨어요. 왜냐면 요거는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록을 등록을 여기 등록 이메일을 안 해놨네. 예, 요거 등록 이메일이 없네요. 예,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예, 처음 봤네. 예, 그러면 등록하면 바로 줌 링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신 다음에 시간 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물론 송금은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고 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보면은 이제 부모 교육 과정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내용과 함께 요 안에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해놨네요. 예, 099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 한번 제 거를 한번 물어볼까요? 챗GPT 이게 되려나? 이게 지금 한 번 더 물어보죠 뭐. 여기다가 제 거를 한번 물어보죠. 제 거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게 회사 이름이 Pondered Education이니까, 캔에서 제공하는 자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하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뭐, 펀더드 에듀케이션에 대한 거 나오고, 목표는 단순한 행동 교제나 반복 훈련이 아니라 자폐 아이들도 자신의 두뇌 기능을 발달시켜 생각하고, 얘 정리 잘하네.
저 이거 좀 처음 보는데? 예. 감각 추구 문제, 원인과 접근법, 이론적 배경, 코칭 수업, 이론을 넘어서 일상에서 아이 두뇌, 오이고, 야, 이게, 기능이 생각보다 더 낫네요? 예. 뭐, 어쨌든, 예, 이렇게 뜨는구나. 야, 이게 제가 정리한 것보다 나네요. 예, 이 챗GPT에도 물어보세요. 정리는 거기다 물어보시고, 방법은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서, 해보세요. 예. 비용, 한국어, 영어, 야, 이게, 얘, 이거 챗GPT 굉장히 정리 잘하네. 예. 어쨌든, 예, 이렇게 나오네요. 예, 실제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거 보시면은 뭐 굳이 저희, 수업 소개하는 거 들어오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씩 그냥 다 여기에서 자세한 거 하나씩 물어보고 아마 이러면은 아마 방법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있는 것도 정리를 했나? 아무튼 요거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 보시고 시간 되시면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시간 안 되셔도 한번 시간 내셔서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수업은 보통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유튜브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로 수업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수업에서 녹화한 내용들을 등록하신 분들께는 그 녹화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항상 저거는 있죠. 이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동의 없이 반출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뭐 동의 없이 올린다든가 뭐 그런 분들은 없을 거긴 하지만 예, 어쨌든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여를 안 하는데 왜냐면 제 교육 자체는 저는 공개라 뭐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나누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분들하고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이런 거는 좀 제가 하지 말라고 예, 이렇게 규칙으로 이제 정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챗GPT에서 묻는 게 낫겠어요. 정리가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한 서너 시간 떠들 거를 지금 혼자서 짧게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요거 오셔서 질문과 같이 하시고 그리고 아마 요거는 챗GPT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자녀 교육 디자인 방법.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다룰 예정이니까 들어오시면은 아마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까지 광고가 길었네요. 보통 TV 광고는 한 30초에서 길어야 1분이던데 저는 좀 다르니까 어쨌든 예, 광고가 길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요 광고는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아마 정상적인 아니 정규 말 많은 물고기 내용은 1월 달에 넘어가서 제가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할 것 같으니까 예, 그렇다고 이제 일단 예고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